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고민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소문입니다. 네. 요새 저번에 뭐 사회적인 이슈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네. 그것도 있고 또 뭐 연예인 네. 이혼한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또 그 모 연예인의 여자친구가 네, 차에서 차에서 발견됐다 이런 네. 얘기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다가 보면 되게 우리 사회가 네. 어느 순간부터 소문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소문 없나? 이게 소문도 네. 중독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소문이란 주제로 네.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문에 대한 사연을 보니까 세 가지 사연이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다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저와 동명이인이었던 같은 학년, 같은 과 학생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걔와 저를 헷갈린 거예요. 저와 이름이 같은 아이가 올 A를 받은 건데 서로 잘못 소문이 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저는 공부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졸지에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난처한 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기자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대처를 어떻게 뚜렷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렇다 이 부분처럼 공부를 때문에 못한다 말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내가 그냥 공부를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양심에 찔리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되게 양심적인 분이고 네. 되게 소심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사실은 반대가 더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뭐 무슨 대학을 나오지 않고 나서도 대학을 나왔다고 뭐 소문을 내거나 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보기보다 잘난 것처럼 소문내는 게 많은데 네.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몇 가지 대처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문제를 계속 가져왔는데 네.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 알아챌 것 같아요. 네. 아, 네가 아니었구나. 네. 그다음에 또 제 생각이건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이름이 뭐 박민규다. 네. 그런데 와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저 박민규가 알 것 같은데 하고 다른 박민규한테 보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대학교 다닐 때 해프닝인데 네. 지금까지 요거를 기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네. 굉장히 이게 본인한테 기억이 남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사이즈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맨날 자기 옷을 입으면서 사이즈 모르지만 큰 옷을 입게 되면은 원래 내 옷 사이즈가 이거였구나를 갖다 맞지 않는 옷을 네. 통해서 알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되게 자신이 다른 존재로 여겨졌던 순간이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 느낌이 마음에 남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 일이 있기 전이랑 있긴 후랑 뭔가 좀 달라지셨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당시로서는 뭐 이런 경우에는 대놓고 나는 공부를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난 그 문제 모르겠는데 네. 뭐 다른 아이로 오해한 거 아니까 뭐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또 이분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기가 되어서 나도 뭔가 이걸 계기가 되어서 좀 공부도 잘하고 네. 주목받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어떤 느낌으로 남았다 그러면은 뭐 이 사연에 대한 해답은 그냥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네. 굳이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해서 본인에 대해서 비하해서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제 궁금함은
요 이후에 뭔가 이 우리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의 삶이 달라진 게 있었을까? 아, 어떤 분이 달라졌을까? 그 후속 사연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요. 보통은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찾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경우에도 많고요. 네. 다른 회사인데 뭐 이 회사로 오해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를 이제 그 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 특히 그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동명이인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네. 문제가 된 수가 종종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뭐 누구누구 사망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노벨 같은 경우가 근데 그게 또 그 인생을 바뀌는 수도 있대요. 네. 저희 이제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아세요? 기자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노벨이 그 돈을 갖다 화약을 만들어서 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화약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기가 많았잖아요. 네. 노벨이 만드는 화약은 상대적으로 연기가 적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화약이 불안정해서 화약 공장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뻥 터져서 죽고 뻥 터져서 죽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그 사망한 가족들이 노벨을 미워하고요. 또 전쟁이 나게 되면 사실 노벨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노벨이 무기를 파니까 이 노벨의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노벨의 시대 전에는 대포도 있고 뭐 창도 있고 그랬지만 네. 대규모 군수 최초의 대규모 군수 사업자거든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이제 윈체스터 총이랑 총을 제외하면 최초의 다국적 군수 산업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벨이 부추겨서 전쟁을 이제 붙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노벨이 그래가지고 노벨에 가족들도 막 죽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기피 산업이 되어갖고 네. 호수 한가운데 이렇게 섬 같은데 공장도 만들어 놓고 그랬대요. 음. 거기 여동생이든가도 죽고 그랬어요. 아유. 그 우울해져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노벨이 죽었는데 네. 노벨이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노벨이 그걸 듣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사람들은 나를 전쟁을 만든 무슨 사람 나에 대한 모든 나쁜 헛소문들이 네. 진짜로 역사에 남는 거 아니야? 음.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답니다. 네. 비슷하게 삶이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경험 말고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오해를 받았을 때는 한번 그거를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네. 나쁘건 좋건 간에 어떤 소문이라는 게 있었을 때 또 노벨처럼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참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계기로 좀 삼아보는 네. 게 뭔가 자식의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사연은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악성 루머가 유명인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가까워진 부장님이 계셨어요. 네.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가게 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둘이서 뭐 맥주 한잔 하고 커피도 마시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위에서는 저와 부장님이 깊은 관계로 사귄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네. 나중에는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아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서 아이고, 네. 남편이 화가 나서 얘기해서 해명을 하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거죠? 네, 참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인데 이 소문에 남편까지 네. 들어갔다. 아, 참 네.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좀 이분 고민이 좀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네. 좀 해결책이 없으신가요? 이게 인간은 네. 끝없이 이게 서건서건 잡담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이란 종족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들은 이렇게 몰려 있게 되면은 서로 핥아주잖아요. 네.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잡담이래요. 네. 근데 강아지 두 마리 하루 종일 핥아주거든요. 핥거나 물거나.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에 가장 가까운 건 이제 영장류 원숭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원숭이가 깨어있는 시간에 중에 먹지 않는 시간의 70%를 서로 털 골라주는 거로 시간을 보낸대요. 네. 그게 근데 인간은 서로 이렇게 막 털을 골라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또 남녀가 털을 고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인간에서는 그게 그
잡담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담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래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인터넷이건 뭐건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잡담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문자로 잡담을 하고요. 음. 카카오톡으로 잡담을 하고요. 네. 그것도 할 사람이 없으면은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댓글로 도배하면서 네. 잡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뭔가 까십거리를 원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고 부러울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는 게 생기게 되면은 아. 되게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네. 자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흉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을 보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은 자기를 디펜스하는 역할도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남녀가 서로 사귀게 되면은 서로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되니까 남의 입장에서만 사랑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자님.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보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연애의 단계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허물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생기게 하게 되는 가장 편한 수단이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을 보게 되면 경계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처음 사귀었을 땐 저걸 몰랐지라고 했는데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거지요. 네. 그런데 나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때로 흉볼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는 특히 상사이고 네. 그리고 어떤 평소의 스타일이 약간 남한테 질시와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기회가 났다는 듯이 그 무슨 뭐 하이에나처럼 네. 물고 늘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왜 쟤는 그랬을까? 하고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네. 결국은 자기 마음만 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도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니 이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본인이 결국은 똑같은 일이 있더라도 네. 어떤 부장님이랑 뭐 어떤 여성분이 있더라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소문이 나고 누구는 소문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런 뭐 점 이유가 또 궁금해지네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는 소문이 나고 어떤 분은 소문이 잘 나지 않는다. 네.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좀. 그거는 이제 연예인을 갖다 예를 네. 들더라도 연예인 중에서도 네. 착한 캐릭터와 네. 그저 그런 캐릭터와 못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뭔가 이렇게 독하고 독선적이고 나쁜 캐릭터에 있는 연예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팍 물고 들어져요. 네. 막 평소에 많이 잘난 체 했던 연예인한테. 아, 네. 그런데 착한 캐릭터의 연예인한테 나쁜 소문이 남게 되면은 우리 까임 방지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얘는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해줬으니까 얘는 까임 방지권이 있다. 음. 너는 평생 인터넷에서 까임 방지권이다 하듯이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약간 요번의 기회로 결국은 요번의 기회는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일 때문에 뭐 회식도 안 가고 뭐 부장님을 멀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네. 뭔가 적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적의 주목과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나은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직장 동료들 잘해주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자중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평소의 태도에서 네. 본인이 남의 눈에 비추었을 때 네. 뭔가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부분은 없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진하는 걸 너무 자랑을 했다든가 아, 네. 아니 그렇다든가 왜냐하면은 흔히 자처 발광하는 스타일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북유럽 신화에 발데스라는 신이 있어요. 네. 이 태양의 신인데 발데스라는 신은 너무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처 발광하는 신인 거예요. 네. 가지고 북유럽 신화 그림을 보면 자처 발광하면서 나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발데스의 어머니인 신이
신들의 여왕인데요. 네.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자체 발광하니까 얘는 순수한데 얘를 못되게 구는 아이가 있을까봐. 네. 그래서 얘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이 세상의 존재한테 맹세를 받아요. 발데스를 해치지 않겠다고. 네. 딱 하나한테만 맹세를 못 받아요. 그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을 때 네. 가장 야한 물풀이나무 풀이든 간에 풀이 있어요. 네. 그 풀한테만 소원을 못 받아요. 눈에 뜨이지도 않았고 설마저 풀이 괴롭히겠어? 네. 근데 발데스가 너무 잘났으니까요. 걔를 시기하는 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데스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발데스는 아무리 창을 집어 던지고 화살을 쏴도요 튕겨나가서 안 죽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걔가 생각해요. 다 찾아내요. 세상에 발데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이 뭘까? 물풀이나무 풀이란 걸 알아내요. 근데 풀로 때려서 안 죽잖아요. 네. 마법을 사용해서 풀을 갖다 화살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화살을 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화살을 안 쏠 거 아니에요. 장림인 신한테 가서 땡겨보라 그래요. 아, 저기로. 네. 화살을 맞아서 발데스가 죽어요. 결국 본인이 성공하고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거나 본인이 성공했다거나 본인이 똑똑했다거나 남보다 훨씬 많이 앞서 나간다는 거는 네. 누군가가 이분을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붙으면 붙을수록 좀 겸손하고 어리버리한 모습도 보이고 네. 그래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도 남녀 관계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실은 주위에서도 보다가 보면은 되게 항상 썸씽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장에서.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그런 교감을 네. 즐기는 남녀 직장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또 묘하게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면이에요. 저 사람 똑똑해. 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똑똑하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남들도 저 사람 착하다. 나도 착하다. 남도 착하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면이에요. 네. 그 정반대쪽에 뭐가 있냐면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면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면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맨날 구타당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남들을 보면은 열등감이 있다. 나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네. 반대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나는 몰라요. 남들은 알아요. 아, 네. 나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선을 넘지 않았다는 뿐이지 그 마음과 그 둘 사이에 오가는 분위기는 나보다 남들이 다 알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본인은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만 남들은 이렇게 느낀다. 그리고 사실은 네. 그분도 사귀었을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나 본인은 이것까지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쭉 환자분들 뵙다가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요. 같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분, 뭐 이래서 어쩌다 한 번 관계를 가진 분들은요, 바람이 나서 네.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분들이랑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바람도 아니야 그래요. 네. 서로 이렇게 가끔 바람 피면서 만나서 환자분들 중에 손잡고 어쩌다 입 맞추는데 성관계는 안 가지는 분들은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그래요. 아이고. 관계를 가져야 바람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만 하고 늦게까지 술자리만 같이 손도 안 잡고 키스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바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당사자인 배우자 당사자들은 정신적인 바람도 바람이라면서 화를 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마음도 한 번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체크는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저분한테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물론 그게 상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헤어지세요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안에서도 본인한테 필요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바람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큰일 나죠. 네. 네,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저희 집에 연락이 왔어요.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누가 퍼뜨렸는데 그 연예인이 수사를 의뢰해서 IP를 추적하니까 저희 집 컴퓨터였거든요. 제가 도대체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고 하자 경찰은 중학교 1학년인 저희 애를 의심하더군요. 설마 했는데 우리 애가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임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거예요. 초범이고 상대방도 어린 아이에게 법적인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잘 해결이 됐긴 했는데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 아이돌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대요. 저는 우리 애가 또 그런 짓을 저지를까봐 지금도 두려워요. 네. 이런 자녀분에 관한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읽었던 소설이 하나 생각나요. 네, 어떤 소설인가요? 이게 아코다가 류노스케라고 일본 작가 소설이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심심해요. 네. 그래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옆집에 좀 거짓말이 잘 속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짓말 쳐요. 야, 우리 마을에 좀 우물이 커다란 게 있지 않니? 거기서 용이 승천한대. 2달 뒤에.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2달인지 기억 안 나죠. 그 사람이 옆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네. 용이 승천한대. 그 사람도 옆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네. 용이 승천한대. 그게 일본은 옛날에 통일되기 전이니까 일본 전부 다 한나라 되기 전에 네. 영주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용이 승천하는지 보러 온다는 거예요. 용이 승천하지 않으면은 목이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용이 승천하나 달아날 준비를 하다가 네. 자기가 이렇게 봐요. 달아나다가 그래도 지가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지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이 승천하나 이렇게 보는데 용이 승천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서 죽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끝이 저는 네. 심장이 멎어서 죽는 거로 기억이 나는데 네.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죠. 비슷하게 사실은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게 얄밉기도 했겠지만 네. 그 심심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번태로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이런 걸 올리게 되면은 자기로 인해서 댓글이 쫙 걸리고 일파만파 퍼지는 걸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요. 뭔가 자기가 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되게 외로움, 쓸쓸함,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 그런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권태롭게 보내는 시간, 네. 실정, 자기 비하감,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여자 아이돌이 미웠다는 거는 결국 아까 저희 두 번째 사연에 있었던 분한테 제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 결국 그 아이돌이 이분한테 이 따님한테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었다는 거는 따님이 결국 비교해서 아무것도 자기는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현실 속의 누군가도 아닌 가상 속의 누군가라는 거는 네. 본인의 마음이 더 많이 헐벗고 굶주렸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 마음을 갖다 채워주는 게 좀 먼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꾸 아이한테 왜 그랬냐 이런 경우에 물어봐도 아이는 왜 그랬냐를 대답하지 못해요. 네. 나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이한테 채워주다가 보면은 아이가 나중에 알아요. 아, 이렇게 관심을 받고 나니까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나니까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관심을 못 받았던 거구나. 네. 아,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거 가지고 싶은 거를 많이 얘기하다가 보면은 아, 내가 그때 가지지 못해서 그랬었구나. 혹은 부모님에 대한 얘기했을 때 막 이렇게 서로 화도 내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누군가가 잘못됐으면 하고 누군가 타락하고 추락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 여자애를 향했구나라고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죄인 다루듯이 꼬치꼬치하고 야단치시기보다는 네. 한번 아이의 빈 부분을 갖다 채워주고 충분히 많이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은 아이가 비로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알고 남이 모르는 면이 있고 네.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면도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면이 있는데 그게 이 아이는 지금 다 뒤섞여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하나하나 분화돼서 명료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복이 되면 어쩜 또 치료가 필요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부모님이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를 돌봐주셔서 마음을 채워주면은 마음이 차면서 자기가 뭐가 비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커뮤니티 요즘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좀 많이 얘기가 네. 되는데 그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네. 인증샷을 올린 네. 학생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학생이었대요, 예, 그게요? 학생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나 저게 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미운 건지 아니면 뭐가 싫었던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니까 아, 결국은 자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처벌도 중요하지만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대통령을. 네 그러겠네요.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네. 좀 얄밉다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으면 또 아마 또 그런 재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그런 자녀를 두신 보호자분이 계시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빈 부분을 좀 채워주고 네. 따뜻하게 감싸주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벌써 방송할 시간이 네. 지났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네. 소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남의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남의 얘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다 기울인다는 거는 네. 바꿔 말하면 자신이 비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전부 네. 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 남의 소문 하기보다는 네.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네. 우리 사회가 더욱더 성숙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